수천 년 동안 대지에 속박돼 있던 인류는 비로소 정치적 통합을 이룩해내고 우주로 진출하고자 마음먹기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었듯 화성에 진출할 수 있는 기술이 마련되고 나서도 정치적 탁상공론에 의해 본격적인 개척은 하염없이 미뤄졌습니다. 필연적인 계기에 의해 사태는 급진전되었습니다. 지구의 인구가 120억을 돌파, 산업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기후 위기로 인해 멸망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화성에 적합한 유전자를 지닌 미생물들이 대기 중으로 떨어졌고 바다가 조성되었으며 동식물들이 이식되었고 마침내 최초의 화성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복선이 아니라 편도선을 타고 왔습니다. 돌아갈 배편은 없었으며 화성은 인류의 또 다른 고향이 된 것입니다. 식민지 화성은 모성인 지구에 경제적으로 종속돼 있었기에 수백 년 동안이나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지구인들은 화성인들이 일군 대부분의 것을 책임없이 착취할 수 있었습니다. 바야흐로 지구의 전성기였습니다. 화성인들은 착취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열등감과 함께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싹틔우기 시작했고 식민지는 모국과 점차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화성인은 새로운 미국인이 된 것입니다. 문화 차이에 더하여 발달한 유전공학과 가벼운 중력은 화성인들을 더 가늘고 유연한 골격을 가지게끔 이끌었고 화성의 무궁한 자원과 가능성은 곧 본국과의 심각한 마찰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식민지와 본국의 의견 차이는 이내 좁힐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화성인들은 기원 후 3000년경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무역 봉쇄를 감행합니다. 화성의 자원에 의존하던 지구로서는 연간 수입의 4분의 3가량을 잃게 되는 동시에 가난에 허덕이게 될 일방적 처사에 분노하였고 이윽고 화성과 지구 사이에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쟁은 참혹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화성의 위성 포브스는 산산조각나 화성의 대기에 비오듯이 쏟아졌고 극지방의 폭격으로 지구인의 3분의 1이 사망하는 등 80억 명 이상의 희생자를 낸 뒤에서야 전쟁은 끝났습니다. 비극을 겪은 뒤 인류는 반성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싸울 것이 아니라 머나먼 가능성의 우주로 진출하고자 마음먹은 선택받은 인류는 유전자 개량을 통하여 신인류, 즉 별의 인류를 탄생시켰고 이들이 곧 은하계 진출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유전자 개량의 세례를 받지 못한 구 인류는 의무적인 불임 시술을 통해 후손을 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별의 인류는 곧 금성, 소행성태, 그리고 목성과 토성의 위성들을 테라포밍하고 개척해내는 쾌거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좁디 좁은 태양계를 넘어 더 멀리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성간항해는 별의 인류들에게도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이들의 기술력으로도 초광속 비행은 불가능했으며 세대 우주선을 보내 개척하는 것도 세대를 거치며 항해하는 동안 기술력이나 목적에 대한 의지가 사라지는 등의 이유로 선내 반란이 벌어져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해결책은 발상의 전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개척선의 개척민이 직접 타는 방식이 아니라 자동 우주선이 먼저 목적지에 도착해서 행성을 테라포밍한 뒤에 기내에 저장된 유전 물질로부터 개척민들을 탄생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개척민들 중에서 거의 절반이 이상할 정도로 모선의 인공지능에 집착을 보이다가 끝내 정신이 붕괴해버리고 마는 일명 기계 오이디푸스 증세를 겪었으나 나머지 절반의 인류는 끝내 은하의 나선팔 하나를 가득 채웠고 인류는 훗날 인류의 여름이라고 불리는 황금기에 돌입했습니다. 기계 예언자들의 후손이 된 인류는 태양계의 선조들을 능가하는 문명을 이룩했고 발달된 성간 통신을 기반으로 은하를 가로질러 실시간으로 소통했습니다. 심지어 이 시기의 개개인은 오늘날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부를 능가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하계에서 생명의 징후가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와중에도 인간과 같은 지적 생명체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자 고대의 종교가 부활하는 등 의문은 여전히 남았습니다. 인류가 번영과 호기심을 동시에 품고 있던 그때 어느 외계 행성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판데라비스 판도라라는 학명이 붙은 어느 생명체의 유해였습니다. 이 행성에 세 발 달린 토착 동물들이 구리 골격과 유체 정력학적으로 설계된 근육을 지닌 것과 달리 판데라비스는 칼슘으로 된 뼈, 4개의 팔다리를 지닌 전형적인 지구의 육상 척추 동물이었습니다. 추후 연구 결과 판데라비스는 유전적으로 지구에서는 이미 수백만 년 전에 멸종한 테리지노사우루스의 후손임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외계 행성에서의 마지막 판도라비스는 겨우 수천 년 전에 멸종했습니다. 인류는 공포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인류가 지구에서 번성하기 한참 이전 누군가 지구에 먼저 도착했던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지구 생명체를 납치해 외계 행성에 떨고 났다는 공포스러운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인간들은 타성에 젖어있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직시하고 곧바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곧 행성을 파괴하는 무기처럼 무시무시한 것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쿠우라고 불리는 외계 종족은 거의 10억 년 전부터 은하의 나선팔 한쪽에서 다른 나선팔로 이동하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도로 발달한 유전공학 기술과 나노공학 기술을 활용해 우주의 다른 종들을 종교적 멸망을 위하여 개조해오던 창의적 예술가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인류는 신에게 바칠 유전공학적 봉헌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인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천년간 이어진 대전쟁에서 결국 패배했고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쿠는 인간들을 자기들이 보기에 좋도록 약간의 조정을 가한 뒤 떠났고 보살핌을 받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은 인간들의 대부분은 죽었지만 일부는 살아남아 분열되고 분화된 새로운 종의 역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